연방정부가 인프라 법안 통과 이후 다음 단계 수순으로 서부 항만의 물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했습니다. 다만 인플레 우려가 장기화될 경우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바다 지역의 한인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현지 아시안 상권 살리기와 중소기업 진출에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미국 경제 회복에 좋지 않은 신호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죠. 코로나19 등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서부 최대 관문인 LA와 롱비치 항구의 물류 적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어제 대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킨 바로 다음 단계 수순으로 이 서부 항만의 물류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선박에 적재되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동을 TEU라는 단위로 표기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LA 항만을 통해 들어온 컨테이너는 786만 1965TEU, 올해 같은 기간에는 907만 2917TEU가 통과해 지난해보다 15.4% 물량이 늘었습니다. 입항하는 컨테이너는 늘었지만 항구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부해안에 입항을 대기하는 선박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주 7일 24시간 서부 항만이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도 처리 능력은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벌금 부과가 예고되며 하루 19시간 이상의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적체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 항만청은 인력 수급에 집중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소한다는 입장입니다. Making these opportunities for jobs, which are good paying now, between $19 and $25 an hour, a reality. There are about 400,000 warehouse jobs open throughout the country right now, and about 8,000 just in our small area here in Southern California.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 적체 현상이 이어지며 당초 어제부터 시작되려던 화물 운송 지연 벌금은 22일까지 유예됐습니다. 물류회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따랐고 물류난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운임도 일주일 만에 26% 가까이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4배 가까이 올랐던 운임이 차츰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 출발해 서부 항만에 이르는 컨테이너 한 동의 가격은 평균 13,295달러입니다. 올해 초에는 4,200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LA 항만에 도착해 컨테이너를 내리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한 달입니다. 물류 대란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별로 500억 달러를 지원해 주요 공항과 항만, 철도와 교량을 보수해 물류 이동의 효과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과 같은 물류 대란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도 뛰어넘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1.4%가 증가했습니다. 또 13개 부문 중 전자제품과 건축자재, 자동차와 부품 등 11개 부문이 전달보다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가계 저축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물류 대란으로 물품 배송이 지연되는 가운데 연말 시기에 앞서 미리 쇼핑한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다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향후 소비 심리가 꺾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는 미국의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으로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축제를 어제 보도해드렸죠. 남가주에서 인접한 주이기도 하면서 오랜 기간 아시안 커뮤니티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됐던 곳이 또 네바다주이기도 한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한인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한인 중소기업 진출과 현지 아시안 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한인타운은 예전 컨벤션 센터 인근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한인 업소는 문을 닫거나 차이나타운으로 사업장을 옮겨 한인 밀집 상권은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 아시안 인구는 2020년 25만여 명으로 10년 사이 175% 급증했습니다. 한인 상권도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안 상권은 스프링 마운틴 길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프링 마운틴 길 한인 음식점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식당 10여 곳과 스시, 치킨집은 물론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영업 중입니다. 지난주 한인들이 주최한 제1회 네바다 아시안 아메리칸 축제에는 24개 부스에서 한국 우수 중소기업 상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인삼이 충청남도 금산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라든가 한국을 알리는 제품들에 대해서 전라도 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고, 건어물이라든가 한국 대표적인 그런 강원도 토상품들을 좀 많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 항공과 해상으로 과일과 계란 등을 운송하는 물류회사도 아시안 상권을 잡기 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국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바다 시티에. 예. 그래서 좀 더 저 회사를 아시면은 저기 수출하실 때 더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바다주는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가 없다는 점도 업주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소도 최근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 판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이 많이 감면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 위해서도 라스베가스에서 이런저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내년에 부스를 크게 늘려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아시안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주 정부들은 연방보건당국과는 별도로 백신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까지 미국의 일주일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84,86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14% 증가한 것이고 지난달 14일 8만 6천 명대를 찍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요 대도시들의 코로나 확산세에도 위험 신호가 다시 켜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 입원 환자는 일요일 600명에서 하루 만에 6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평균 신규 감염자 수도 70명대 중반에서 98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CDC 기준 4개 위험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주와 지역 정부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아칸소주는 어제자로 주 보건국에 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할 것을 지시했고, 뉴욕시도 어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지난주 보건국 지침을 통해 부스터샷을 접종받으러 온 사람을 돌려보내지 말 것을 지시해 사실상 부스터샷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방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8세 이상 고위험군에만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재확산 우려가 심각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한인단체들을 대상으로 2022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 대상은 한인단체들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들 가운데
교류 증진과 권익 신장, 문화, 경제, 공공, 외교 분야입니다. 또 한인사회 관련 조사 연구 활동과 언론단체 활동, 한글학교와 교사 연수, 한인타운 활성화와 차세대 단체 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단 측은 특히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한인사회의 신구세대를 잇는 소통과 협업 사업도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한인단체들은 오는 12월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서명한 뒤에 LA 총영사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서 검토와 재단 심의 후 지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미얀마 군부에 붙잡혀 징역 11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기자 데니 펜스터가 석방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독립 인터넷 매체인 미얀마 프론티어에서 근무하던 미국 기자 데니 펜스터가 오늘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펜스터는 뉴욕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느낌이라며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긴 머리에 파란색 수술용 마스크로 감당이 안 되는 수염, 그리고 같이 구금됐었던 교도소 친구가 선물로 줬다는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면도와 이발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자들에게는 구금 중 굶주리거나 구타당한 적은 없다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카타르 공항을 거쳐 오늘 뉴욕에 도착한 펜스터는 기자회견에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석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That entire day I didn't know that I was going home. I was in a prison in Yangon, and that morning was told to pack a bag with what I needed, shuffled into a car, shackled hands and legs, and told not to ask questions or say anything. We drove straight past the airport in Yangon, so I had no idea where we were going, and we drove to Naypyidaw. So I spent the entire day in Naypyidaw waiting for something. I didn't understand what I was waiting for, but I was just sitting in a chair, staring at an empty chair across from me. And several hours later, a police officer sat down and said, "You've been charged with these crimes and found guilty. We're gonna offer you this pardon, and you're gonna leave right now." 이어 펜스터는 현재 미얀마 군부로부터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t just journalists and for me in Myanmar, just a lot of citizens, doctors, teachers that are in prison right now, and you know that's another point that everybody here is reiterating. This will be a short little celebration, but you know let's keep focused on what the actual story is here. 펜스터는 지난 5월 양곤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길에 미얀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펜스터가 이전에 근무했던 언론사 미얀마 나우와 관련해 체포를 감행했습니다. 미얀마 나우는 대표적인 독립 언론 매체로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외부에 알리는 주요 통로로 간주됐는데 미얀마 군부는 지난 3월 미얀마 나우 등 매체 5곳에 대해 활동 금지와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펜스터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펜스터는 이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며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그는 이미 그만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즉 사흘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 법원은 펜스터에게 불법 조직과 비자 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10일에는 테러와 선동 혐의로 펜스터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펜스터의 석방을 위해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얀마를 방문해 군부 총사령관 미낭 훌라임과 대면 협상을 벌여왔고 미얀마 군부 측은 미국과 우위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펜스터를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터는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구금한 100명이 넘는 언론인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